여러분, 혹시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뭔가를 망설이거나 포기했던 적 없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두려움을 우리를 방해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린다 세퍼딘의 도찰을 바탕으로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을 우리 삶의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바꾸는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두려움이 혹시 지금 내 선택이나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꽉 붙들고 있진 않은지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를 결정할 겁니다. 두려움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비싼 보이지 않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족쇄를 채우는데요. 첫째, 생각을 제한합니다.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안 되는 어떡하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만 갇히게 만들죠. 둘째, 선택권을 확 줄여버립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내가 어떻게 해 하면서 그냥 피하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행동의 한계를 구워버립니다. 난 원래 못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무슨 병처럼 내가 어쩔 수 없는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아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익힌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증상은 내 통제 밖의 문제지만 삶의 방식은 내가 배워서 익힌 거니까 얼마든지 다시 배우고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게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두려움도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저자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이걸 정리했는데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 이게 바로 변화의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먼저 3가지 유형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수줍음형. 다른 사람들이랑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불편해서 자꾸만 뒤로 숨으려고 하죠. 두 번째는 과다 경계형. 이건 뭐랄까. 온 세상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늘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죠. 마지막으로 수능형.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보다는 남들 의견에 자꾸만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어서 나머지 2 유형입니다. 마초형은요, 겉으로는 엄청 강한 척, 완벽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들키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죠. 그리고 통제형.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내 원칙대로 딱딱 맞아떨어져야만 마음이 놓이는 유형입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죠.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제일 가까우신가요? 자, 내 두려움의 얼굴이 대충 어떤 모습인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봐야죠. 변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갖추는 게 필요해요.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딱 이 3가지 자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기. 에이, 설마 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내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화하기. 두려움은 내 성격이라 못 바꿔가 아니라 이건 바꿀 수 있는 성향일 뿐이야 라고 굳게 믿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껴안기. 변화하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울퉁불퉁할 거라는 걸 미리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보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기술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여기에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느낌이 확 오시죠? 핵심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합격해야 돼! 이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에만 최선을 다한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이런 생각은 우리를 훨씬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기술은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이거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죠. 여기 이 오뚜기처럼요. 내가 뭘 못하는지, 내 약점이 뭔지에 집중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강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여러분,
말이 현실을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진짜예요. 나는 청소해야만 해. 아이들과 놀아주는 건 의무야. 이런 말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걸요, 나는 청소를 더 할 수 있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처럼 선택의 언어로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주도권이 내게 돌아오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마음이나 생각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함께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작은 자극에도 심장이 막 뛰는 과민형,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행동해버리는 과잉 반응형, 그리고 아예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마비형이 있어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게 균형을 잡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내 몸을 진정시키려면 뭘 해야 할까요? 여기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강력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인데요. 앵스피레 수플레라고 해요.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좋은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상상하고요.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내 안의 독소나 걱정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있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행동은 최고의 짝꿍이 될 수 있어요. 이 이미지처럼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한 발짝 내디딜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 안의 자존감 근육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내성적이던 한 여성이 수십 년 만에 용기를 내서 어릴 적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했고, 바로 그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처음부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동네 뒷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건 좀 두려운데? 싶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어려운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꼭 가슴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커다란 수영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얼마나 우아하게 수영하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물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마침내 용기를 내서 그 수영장에 몸을 담갔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도전을 시작하세요. 그 시작이 바로 승리입니다.